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가격은 지금 별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이후에 주시해야 할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새벽 6시경에 조금 생각보다 늦게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었죠. 저는 자고 있어서 몰랐는데요. 새벽에 한바탕 작은 태풍 내지는 소나기가 지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15분 차트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오늘 안 되나 보다 약간 초조했던 고래가 좀 던진 게 아닌가 하다가 불과 몇 분 안 돼서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다시 좀 올라갔는데요. 이 폭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가 넘는 간밤에 변동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좀 뉴스를 보니까 어젯밤 10시 좀 넘어서 지금 이더리움 ETF 승인 발표를 앞두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게리 겐슬러가 또 어디 인터뷰에 나와서요. 암호화폐 시장 지금 사기가 판치고 있다. 더 많은 규제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겁을 여기저기서 좀 주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래 중에 한 마리가 이 폭락 때 요때 무려 3천만 달러 상당의 패닉셀 이렇게 떨어질 때 아깝게 밑에서 팔아버리는 좀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저번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던 미카엘 반데포프라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가 있잖아요. 그 본인의 비트코인을 다 팔아서 알트코인에 올인했던 그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 친구도 굉장히 초조했던 게 눈에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조금 늦게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한 1시간 전쯤에 좀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은 굉장히 차분하게 해요. 약간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더리움 역사적인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제가 볼 때 이 친구 굉장히 힘들어 하는구나. 왜냐면 이 내 전체 포션이 지금 알트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연되거나 연기되거나 하면 엄청난 폭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 추측이지만 여러 다른 유명 인플루언서의 트윗이나 유튜브나 뉴스를 봤을 텐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이더리움 ETF 6시간 연기됐다 이런 글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ETF 관련 결정을 6시간 연기했다는 글을 썼다가 이 반대포프가 지웠다는 거거든요. 초조해서 뭔가 뜬 소문을 보고 트윗을 올렸다가 지운 게 아닌가. 참,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조차도요, 이 상황을 보면서 매수 매도하는 게 그만큼 어렵구나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은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더리움 ETF의 수혜 코인 1순위는 무엇일까? 저는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리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 아니죠. 저번 밤 한 11시경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코인베이스에서 뉴욕 내 리플 거래를 재개했더라. 사실 리플의 증권성 여부나 이런 것 때문에 뉴욕이 특히 그 법이 좀 센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도 좀 풀어줬었는데요. 근데 그래봤자 꼴랑 5% 잠깐 부르르 떨다가 다시 떨어져 버렸었죠. 장난치냐 이거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맞는지는 본인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비트코인 승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이 승인이 됐었죠. 근데 비트코인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타공인 상품이었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급반전을 하면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다. 이더리움조차 상품의 반열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의 친암호화폐 정책, 반암호화폐에서 친으로 넘어갔는데요. 하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친암호화폐 정책을요. 리플만 빼고 친암호화폐 정책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리플 때리면 솔라나 때리고 다 때려야 되는 거고요. 솔라나 예쁘고 이더리움 봐주고 리플은 안 봐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표심을 위해서라도 결국은 이 친암호화폐 정책의 혜택이 리플로 저는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SAB 121이라는 법, 은행이 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쪽으로 몰표가 나왔다. 현재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FIT21이라는 법도 코인의 70%는 상품이지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니까 CFTC에도 규제 권한을 더 주겠다. 다 괜찮은 법들이 지금 몰표가 나오면서 하원을 넘어서 상원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FDIC의 의장, 코인 반대론자로 유명했던 예금보험공사의 의장이 최근에 사임을 한 바 있고요.
또 바이든은 최근에 급하게 개종을 했지만 트럼프는 진작에 개종을 했습니다. 코인으로 돈 벌고 NFT 팔아서 돈 버는 후원까지 받고 있는 트럼프. 이분이 뭐 유력 대선 후보니까 뭐 뒤에도 어느 정도 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결국은 저는 보스가 항복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정책을 피고 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대선이 돼야 내가 자리를 유지하고 뭐 게리 겐슬러든 바이든이든 뭐 제롬 파월이든 이걸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하가 열심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항복을 해버리면 이 SEC의 공격력이 어떻게 될까요? 막 리플 때리는데 위에서 봐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정책, 뭐 기관들, 뭐 규제 여러 면에서 지금 리플을 이렇게 뭐 법원이라든지 판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친암호화폐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수혜를 리플이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나 싫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기존의 최고점 경신까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알트코인이 기존 최고점 경신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트, 이더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그 어떤 코인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붙지만 이 4년 불장 사이클에 크게 한 번씩은 튀어줬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최악이라는 리플 코인의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2017년도 말에 12월 말 1월 초에 크게 최고점 이때 물려서 물을 안 타면요.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겠죠. 뭐 거의 5천 원 갔으니까요. 그 이후에 3년 내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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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듣다가 또 21년 4월 5월경에 뭐 그렇게 좀 성에 차진 않지만 역시 최고라는 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 한 2,500원 정도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3년 내내 쓰레기 쓰레기 하고 특히나 뭐 리플 소송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나 정말 길게 길게 잡아봤자 25년도 안에는요, 결국 이게 뭐 최고라는 소리를 한 번은 들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날이 있을 것이다. 비단 리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굉장히 오래전에 물려서 힘들어하는 코인들도 4년에 한 번은 굉장히 크게 오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혜코인 2순위. 이거는 뭐, 여기서부터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겁니다. 솔라나라는 코인인데요. 스카이브리지의 뭐 헤지펀드 앤서니 스카라무치라는 과거에 뭐 정치도 했었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ETF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니까 다음은 솔라나다 이렇게 5월 24일자로 해서 외치고 있고요. 역시 블룸버그의 이제 세이파트 전문가가 CNBC 뉴스를 이거는 뭐 전국 전 세계 공통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 패널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 브라이언 켈리라는 뭐 디지털 투자 회사의 CEO가 이제 이더리움 다음 ETF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사회자가 물어보니까요. 뭐, 솔라나다. 이렇게, 뭐, 본인 생각을 얘기했고, 다수의 패널이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솔라나는 뭐, 자타공인, 이제, 3번 타자라는 거죠. ETF 승인을 위해서요. 그리고 한참 전에도 매트릭스포트의 설립자가 이더리움 현물 ETF 되면 이제 솔라나 오를 것이다. 지금은 조금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제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 솔라나가 3번 타자이긴 맞는데요. 제가 볼 땐 솔라나부터는요. ETF 승인 후까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승인 전에 기대감으로 좀 팔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사이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더리움 됐으니까 다음은 솔라나다 하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솔라나는 조금 아슬아슬하다. 뭐 되면 아마 빠르면 25년쯤 될 텐데요. 이걸 승인 후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4년 사이클상 조금 위험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높아심에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코인입니다. RWA 코인. 여기서부터 뭐 고개가 엄청나게 끄덕끄덕 거려지죠. 그 중에서도 저는 조금 안전한 온도라든지 체인링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자산 토큰화 시대가 올 것이다 해서 이제 본인이 뭐 온도 코인을 밀고 이렇게 국채를 토큰화해서 추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거만 이제 이렇게 추종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수많은 자산 운용사들, 수많은 증권사들, 뭐 수많은 전 세계 곳들은요,
그 외에 RWA의 이제 부스러기들을 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바토넥스라는 거래소에서는 RWA 지수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인덱스 구성 코인을 보니까 뭐 정말 수만 가지 RWA도 많이 있잖아요. 뭐 고속도로도 있고 뭐 대출, 뭐 금, 은, 뭐 미술품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여기 이제 인덱스 코인은 뭐 아발란체다, 체인링크다, 인터넷 컴퓨터다, 비체인이다, 메이커, 뭐 퀀트, 온도, 신세틱스, 멘트라, 뭐 차이, 뭐 리저브라이트, 폴리메시, 리스크, CTC, 뭐 크로미아, 비너스 뭐 이런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다 볼 때 좀 위험한 뭐 작은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레리 핑크가 했던 것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가 분명히 한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 ETF 될 것이고 자신한다. 이더리움 ETF 될 것이며 역시 증권이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뭐 솔라나 ETF 할 거다. 리플 ETF 할 거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이 모든 건 자산 토큰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뭐 계단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뭐 세상에는 RWA 자산을 토큰화할 게 정말 많겠죠. 뭐 채권, 금, 은, 부동산, 대출, 뭐 미술품, 음악,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지만 이제 블랙락이 신경 쓰는 거는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국채를 채권으로 한 RWA. 딱 요 세 개입니다. 요거 말고는 블랙락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말 수억, 수조, 뭐 엄청난 돈, 경을 굴리는 자산운용사는요. 사실 뭐 시가총액 낮은 솔라나다, 리플이다 눈에 안 찹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데요. 내 돈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고속도로를 하더라도 그냥 가장 많이 물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이더리움을 쓴다.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인 국채를 이분은 이제 타겟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두 번째가 뭘까요?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부동산조차도 부동산 관련 RWA가 뭐 파클인가요? 코인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그런 코인 몇 개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를 가지고 토큰한 온도 코인이나 아니면 전체 자산 토큰화에 이제 오라클 기능을 하는 가격을 반영하는 체인링크 정도가 좀 주목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1순위 리플이 가장 저평가, 솔로나가 중간, 그리고 RWA는 최근에 좀 많이 고평가가 됐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좀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맺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뭐, 이거 하면, 이거 사면 엄청 돈을 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엔. 다만 제가 알트코인 할 때 하나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큰 욕 먹고 있는 것 중에 살아남는 것, 이게 알트코인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잘 옥석을 가려야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더라. 자, 이 차트가요. 솔라나 건데요. 2022년 12월 말쯤에 솔라나가 뭐 지금은 뭐 떨어져서 25만 원 뭐 이쪽 저쪽 하잖아요. 23만 원인가요? 그러나 이때 보시면요. 만원 언저리였었습니다. 이때 전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전 임원은요. 이거 안 사면 후회한다. 10달러 이 무너졌을 때 꼭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의 비트맥스의 아드웨이즈 창립자는 솔라나 완전 쓰레기 코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누구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아더 헤이즈였을 겁니다. 그러나 알트코인의 투자의 매력은 이 지긋지긋한 저평가 중에 살아남은 코인이 또 내가 이걸 샀던 코인이 훗날에 살아남았을 때 그 진가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뭐 리플 차트 보셨잖아요. 과연 욕 먹는 코인 중에서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지 한번 각자 고민하고 연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